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터넷 뱅킹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인인증을 쓰지 말고 얘만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OTP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도 좀 나왔는데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OTP를 좀 잘 모르셔서 조금 잘못 답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OTP와 보안카드는 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OTP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보안카드는 잘 알 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문제를 낸 건데 OTP는 패스워드가 들어가니까 지식과 관련된 걸로 생각하고 보안카드는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쓰신 분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이게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OTP는 말 그대로 원타임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매번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를 매번 다른 것을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패스워드들이 우리가 이번에 썼던 패스워드를 누가 알게 되더라도 그 값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다음번에는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는 보호하지 않은 채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썼으면 로그인이 안 돼요. 매번 패스워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 생각처럼 써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매번 새롭지만 같은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야 돼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사람들은 생성할 수 없어야 되고,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대칭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키. 똑같은 대칭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칭키로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칭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은 그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회용 패스워드니까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 생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성한 패스워드를 서버도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동기화가. 내가 생성된 값을 내가 보냈을 때 서버도 같은 키를 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할 때 그들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칭키를 쓰는데 대칭키에다가 뭐를 추가적으로 써야지 동기화까지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칭키와 시간을 이용해서 값을 만들고 서버도 대칭키와 시간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두 개의 패스워드가 같아지겠죠. 단 시간이 같아야 되겠지. 두 사용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쓴 사용된 시간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시간 기반 OTP라고 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 대부분 OTP예요. 그리고 이 OTP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장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 저도 현재 OTP를 쓰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 소프트웨어로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뭘 안 해도 저절로 인증이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아무런 상호작용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전에는 그 하드웨어 장치를 썼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를 써서 이런 장치가 있는데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최초로 OTP를 발급받은 건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배터리가 다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안 돼요. 동작이 안 돼요. 근데 가서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로는 제가 얘를 안 쓰고 소프트웨어 OT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핀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핀 번호. 4자리를. 그러면 얘는 몇 팩터 인증일까? 얘는 뭘 이용할까?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뭐를 이용할까? 얘는 뭘 이용하죠? 핀 번호를 써야 되니까 그거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거고 이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열쇠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투팩터 인증이었어요. 투팩터 인증.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가져가더라도 핀 번호를 모르면 못 써요. 핀 번호를 못 쓰고 그러면 제가 핀 번호를 삐삐삐 누르면은 얘가 켜지고 여기에 6자리가 나옵니다. 6자리가. 그럼 그 6자리를 그 화면에다가 내가 입력하면 그게 일회용 패스워드가 돼요. 일회용 패스워드가 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으면은 제 패스워드를 그냥 볼 수 있어요. 얘는 투팩터 인증은 아니고 그냥 보안카드처럼 획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패스워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보안성이 높은 건데 왜 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더 무겁고 뭐 이렇게 뭐랄까 굳이 투팩터까지 안 해도 될 거다 하고 이 OTP들이 좀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OTP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니까 불위조성. 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서버 외에는 그 기기가 생성하는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럼 저 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기기 안에 대칭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기 안에 우리가 나한테 발급해 주면서 뒤에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 시리얼 번호를 이제 김상진이 발급받은 OTP의 시리얼 번호가 이거다라는 거를 서버가 등록해 놓고 그럼 서버는 그 시리얼 번호에 해당되는 기기에 들어있는 대칭키를 내 DB에 이제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하고 요 기기는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키를 얻지 못하는 한 패스워드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OTP의 독립성. 이전에 사용된 패스로부터 현재 사용할 패스워드를 제3자 계산하는 건 어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번 패스워드가 변경되고 그 패스워드와 다음 패스워드 간에 어떤 상관관계도 없어요. 상관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전 패스워드를 보더라도 다음 패스워드나 또는 그 이전 또는 미래의 패스워드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결성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만들어진 값이 매우 길면 사용자가 그 화면에 나오는 값들 보고 쳐 넣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6자리를 쓰고 있어요. 6자리를. 그래서 생성된 랜덤 값은 무지 긴데 그 랜덤 값을 패스워드로 쓰지 못하고요. 그걸 쓰면 좋겠지만 그걸 쓰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정수 6자리로 바꿔요. 정수 6자리로 바꿔서 사용자가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6자리라고 생각하면 숫자 6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뭐가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패스워드도 길이가 짧으면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6자리인데 얘는
무슨 패스워드예요? 일회용 패스워드예요. 만약 일회용 패스워드가 아닌데 6자리 수치를 쓴다. 그러는 거는 또 보안 강도 치면은 쓸모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6자리를 입력하게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6자리를 입력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얘는 일회용이니까. 그 6자리를 다음에 또 안 써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자의 편리성을 우리가 해주지만 저게 보안에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OTP의 경제성. 저 장치를 만드는 게 비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싸면 사용자들이 쓰겠어요? 아니면 저게 은행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은행도 그런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를 그냥 초기에는 공짜로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5,000원씩 받고 줬어요. 그럼 저 기기는 만드는데 5,0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5,000원도 안 드는. 그 이상 막 저거 기기를 만드는 한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저 효과를 발휘하고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노트에는 없지만 지금은 제가 제 핸드폰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지 않고 하드웨어 위주로만 만들었어요. 그럼 왜 하드웨어 위주로 만들까요? 어떤 이유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만들까요? 어떤 이유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만들까? 자, 첫 번째, 저 기기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대칭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소프트웨어로 만들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대칭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로 만든다는 건 그 대칭키를 어디다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설치한 컴퓨터에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안전성이 어때요? 하드웨어로 쓰는 거랑 소프트웨어 쓰는 거랑 어느 게 좀 더 안전할까요? 하드웨어가 안전하겠죠. 이 하드웨어를 누가 훔쳐가지 않는 한 이 하드웨어에 있는 대칭키를 뽑아가기는 힘들겠죠. 이 하드웨어가 뭐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만약 설치되어 있으면 누군가 내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그 키가 저장되어 있는 어디 그 파일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뭐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쓰면 그 키 관리가 더 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을 주로 어디서 했어요? 네? 은행 가서? 아니야, 은행 가서 안 했어요. PC에서, 컴퓨터에서 했어요. 요즘은 어디서 해요? 핸드폰에서 해요. 그럼 PC에서 했을 때와 핸드폰에 했을 때의 차이 때문에 핸드폰에 했을 때는 지금 소프트웨어로 간 거예요. 그럼 PC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PC에서 하는데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PC에서 하는데 내 PC에서만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친구 컴퓨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PC방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되면 어떻게 돼? 각 곳에다가 뭘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럼 각 곳에 또 뭐가 들어가요? 대칭키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별로 안 좋죠. 근데 하드웨어면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에 들고 가서 PC방 가서 인터넷 뱅킹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패스워드 넣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키고 입력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동을 하거나 어디 가거나
여러분 컴퓨터를 빌려서 내가 뱅킹을 안 해. 내 핸드폰에서만 해요. 그리고 내 핸드폰은 NFC 카드도 들어있고 안전하게 키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장치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PC에서 인터넷 뱅킹 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도 없어요. 거의 핸드폰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얘만 쓰는 거예요. 얘만 쓰니까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여기다가 키를 저장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저는 안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된 이후로는 인터넷 뱅킹에서 OTP를 입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여기 와서 좀 설명을 했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뀐 이후로는 그냥 여기서 다 해요. 그리고 띵 누르면 모바일 OTP 인증합니다 라고 화면 한번 떴다가 그냥 사라지고 끝나. 인증이 돼버리고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왜 예전에 하드웨어를 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했냐. 근데 OTP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내가 만약 여러 기기를 쓴다. 그러면 OTP는 소프트웨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 OTP를 설치하고 내가 가서 쓰는 거지. 그 OTP 혹시 그 뱅킹 할 때 말고 OTP 또 다른 거 써보신 분? 구글 OTP 같은 거 써본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있던데 구글 OTP. 제가 그걸 왜 썼지 OTP를? 여기서 뭐 할 때 그거 뭐 인증을 할 때 구글 OTP를 쓰는 또 앱들이 있더라고요. 앱들이. 그래서 구글 계정에 대한 OTP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면 내 패스워드가 나와요. 일회용 패스워드가. 그럼 그거를 어디 사이트에 가서 넣으면 저 사람이 상진.kim.kut.gmail.com을 사용하는 지메일 유저가 맞다라고 인증을 해줘요. 거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OTP를 구글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OTP의 종류.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동기화 방식이었어요. 시간을 이용하는 거. 근데 크게 OTP는 비동기화, 동기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화가 필요가 없는 게 있고 동기화가 필요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동기화 필요한 거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뭔가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로 시간이나 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비동기화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화 방식은 우리가 잘 봤던 난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난스 기법.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칭키를. 그럼 서버가 난스 값 하나 뽕 줘요. 난스 값을, 랜덤한 값을, 요번에 쓸 랜덤한 값을 주면 얘는 그 랜덤한 값을 둘만이 공유한 대칭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실제 우리 같은 OTP면 이렇게 암호화한 다음에 이 암호화된 암호문으로부터 6자리를 추출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6자리를 만들려면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얘와 얘만 만들 수 있고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죠. 뭐에 의해서 이 패스워드 값이 결정돼요? 요 랜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동기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을 방금 전에 봤던 얘를 활용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드웨어 장치를 쓰는데 이 하드웨어 장치는 통신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장치예요.
근데 화면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근데 비동기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비동기화 방식으로. 그러면은 서버가 뭘 보내줘야 돼요? 랜덤 값을 보내줘야 되죠. 그럼 그 랜덤 값이 어디에 나올까?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스워드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 랜덤 값을 입력을 해야 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랜덤 값하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뭐 대칭키를 갖고 패스워드 생성하겠죠. 그럼 다시 여기 출력값이 나오면 출력값을 입력해야 돼. 번거롭죠. 그렇죠? 비동기화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서버가 준 어떤 값을 기기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6자리 입력하면 안 돼. 긴 숫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 OTP에서. 근데 소프트웨어 OTP가 되면 비동기화 방식을 써도 돼요. 이건 왜?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짓이니까 사용자가 개입을 안 해요. 제가 그냥 난스가 내 핸드폰으로 날라오면 핸드폰에서 대칭키 갖고 그걸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한 거에서 6자리 추출해서 6자리를 지가 보내는 거예요.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 장치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랜덤 값이 온 거를 내가 다 쳐야 돼요. 이런 거는 입력도 없어요.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로 하면은 비동기화 방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장치만 썼었고 비동기화 방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기화 방식을 씁니다. 동기화 방식. 그래서 동기화 방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간 동기화, 사건 동기화예요. 근데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동기화는 대칭키랑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현재 시간이 들어가요. 대칭키랑 현재 시간이 들어가서 패스워드 생성합니다. 사건 동기화는 뭐가 들어갈까? 대칭키랑 뭐가? 카운터가 들어가요. 얘는 카운터를 쓰는 거고 얘는 시간을 써요. 시간, 카운터. 시간하고 카운터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현재 시간을 매번 초 단위로 보낼 수는 없어요. 초 단위에 보낼 수 없으니까 간격을 정해놔요. 간격. 근데 간격이 제가 하드웨어 쓸 때는 1분이었어요. 1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간을 가지고 현재 시간 지금이 몇 시냐? 9시 30분이다. 그럼 9시 30분이라는 값하고 K가 들어가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O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시 31분이 되면 새로 또 만들어서 OTP가 생성이 돼요. OTP가. 그래서 매 1분마다 OTP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딱 켰어요. 여기 6자리가 딱 나왔어요. 막 입력하려는 순간 한 3자 입력했는데 바뀌어버려. 진짜 바뀌어요. 그럼 막 화나지. 그럼 다시 쳐야 돼. 왜냐하면은 매 1분마다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근데 생성해서 갔는데 얘는 9시 30분이 아니야. 아닐 수 있죠. 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얘는 현재 시간의 전후로 정해놨어요. 뭐 5분. 아니면은 썼던 거는 빼고 안 쓴 거랑 새로운 거를 해서 요거랑 일치된다?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시간을 쓰지만 정확히 일치가 안 돼도 오케이. 너무나 벗어나지 않으면. 얘는 뭐 2019년인데 얘는 2020년이다. 그럼 이거 절대 일치될 수는 없고 서로 비슷한데 뭐 초 단위로 좀 시간이 틀린다든지 몇 분이 차이가 난다든지는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돼요. 그리고 요걸 썼어. 그럼 이 정권을 절대 안 써요.
이 이후 것만 쓰게 됩니다. 저게 이제 무슨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이에요. 시간 동기화 방식. 사건 동기화 방식은 얘 대신에 카운터를 써요. 카운터. 둘이 카운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OTP를 만드냐 하면은 아까 거는 시간 동기화 방식은 내가 키면 그냥 나와요. 핀번을 넣으면 나오고 옆에 거는 핀번을 안 넣어도 그냥 나와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1분마다 바뀌어요. 1분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사건 동기화 방식은 켜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여기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나와요. 딱 누르면 또 바뀌어요. 딱 누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누를 때마다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카운터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건 동기화. 근데 사건 동기화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심심해서 이거를 막 한 30번 눌렀어. 그러면은 나는 막 39인데 여기는 10이야. 그럼 동기화가 안 돼요. 얘가 막 이 레인지가 있어요. 그 범위 벗어나는 걸.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도 내가 열심히 한 100번 눌렀어. 그러면 동기화가 안 돼, 이건.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얘는. 그렇지만 얘는 내가 보고 있는데 바뀔 리는 없어요. 보고 있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합하자. 둘 다 같이 쓰자라고 하는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시간과 사건을 같이 쓰는 거예요. 타이머도 쓰고 시간도 써요. 그러면 시간을 뭐 아까는 1분 단위로 했는데 한 뭐 2분 단위로 합시다. 2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럼 2분 단위로 OTP가 자동적으로 2분마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요 사이에서는 내가 버튼을 누르면은 바뀌어요. 카운터가 증가해서. 근데 얘는 100번 눌러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럴까? 요 시간이 되면 또 자동 동기화가 돼요. 카운터가 다시 제로로 돼서 여기서부터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방식이에요.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뭘 쓴다? 타이머를 써요. 근데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카운터를 써요. 근데 카운터를 쓰면 카운터를 막 누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 자동 동기화가 또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개념 그 카운터로 이렇게 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력 도중에 변경이 가능한데 얘는 클럽 동기화는 필요 없어요. 카운터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미래값을 막 눌러가지고 100번 누르면 많은 그 OTP 값들을 미래값들을 알 수 있는데 얘는 내가 미래값을 알도록 못해요. 지금 현재 값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 이제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얘가 해시 기반의 OTP인데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맥, 키, 대칭키, 여기가 카운터인데 시간이면은 요 C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현재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6자리가 필요하죠. 6자리. 요 화면에 나오는 6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6자리를 어떻게 하냐? 만약 이 H맥이 SHA-1이에요. SHA-1이면 160비트짜리예요. 160비트. 그럼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면은 맨 마지막에 4비트를 봐요. 그럼 여기가 A예요. A면은
그 10진수로 얼마야? 10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입해가지고 4자리 4바이트를 취합니다. 그럼 32비트죠. 그럼 그거를 정수값으로 취해요. 정수값으로. 정수값으로 취한 다음에 그 정수에서 6자리는 어떻게 구할까? 모두 10의 육수. 7승 해야 되나? 육수? 공 6개. 하면은 6자리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화면에 나오는 6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있는 값 중에 뭐를 이용해서 6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든다? 이 해시 값 중에 맨 마지막 4비트를 봐요. 그럼 4비트가 어떤 1에서 15까지의 값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 값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4바이트를 취해요. 그럼 32비트 정수를 만들 수 있죠. 32 정수예요. 내가 2자리 필요한다. 100으로 나머지를 하면 2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3자리 필요하다. 그럼 뭐 1000으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6자리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OTP는 6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리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녹화도 잘 안 됐어요.